지난 시간에 우리는 동사와 현재 분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동사를 구별하는 법, 현재 분사와 동사를 가려내는 법,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동사와 현재 분사를 공부를 할 때 그냥 BING에서 이제 진행 시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ing의 시점, ing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계속 쭉 해오고 있는 것이니까 해오고 있는 상태이었다 해서 그렇게 그냥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게끔 소리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편의상 뜻을 좀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킥이라는 동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킥, 현재로 쓰게 될 것 같으면은 킥 또는 킥스 이 형태로 되고 뜻은 찬다가 되는 거죠. 찬다가 되는 거고, 과거는 킥트, 과거 분사 킥트가 됩니다. 킥트는 당연히 찼다가 되는 기고, 이 색깔은 찼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킥트, 과거 분사의 뜻일 경우에는 저는 이 과거 분사의 뜻을 얘기를 안 해주고 만들어내라고 그럽니다. 과거 분사, 완료의 뜻이 있는 형용사 만들어내라. 그 다음에 또 수동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로 만들어내라고 시킵니다. 킥트 그러니까 과거분사 킥트의 뜻은 어떻게 되겠느냐? 킥이 차다니까 차다라는 뜻의 완료가 무엇이냐? 완료가 무엇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합니다. 동작이 완료된 것, 동작이 끝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다, 찼다는 이거다. 이거니까 다시 형용사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찬으로 만들어내라고 시킵니다. 동사와 문장 성분, 왜 품사 단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형용사는 그 한 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용사 부사는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냥 뭐는 형용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형용사는 명사랑 관련이 되어서 어떤 어감이 드는 말 이렇게 익혀주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찬 이렇게 완료의 뜻으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지만 문제는 이거입니다. 문제는 수동의 뜻. 이 수동의 뜻에 있는 뜻이 있는 형용사로 만들어내는 게 이게 어려워요. 수동의 뜻을 만들어 가지고 넣어라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계속 시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뭐 계속 시킵니다.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kick balls. 이번에는 이제 현재로 썼죠. I kick balls. 나는 찬다 공들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 차는 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이라는 것들을 보기만 하면 습관적으로 그냥 뻥뻥 차댄다. 나는 습관적으로 뻥뻥 차내는 애야. 뭐 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차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I kicked the ball. the ball로 했었죠. 아까 이거 여기서는 I kicked the ball 하면은 말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그냥 볼주로 바꾼 겁니다. I kicked the ball 이렇게 버릴 것 같으면 이거는 이거입니다. 찼다니까 그대로 찼다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이제는 입장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The ball was kicked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이 kicked 제일 먼저 이 kicked가 과거 분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과거 분사다. PP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는 과거 분사인데 이거 과거 분사인 거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해석을 시킵니다. was부터. 공은 였다. 그 다음에 kicked. 수동의 의미가 있는 이번에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형용사로 만들어내라고 많이 시킵니다. 상당히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리고 저렇게 틀리고 틀릴 수 있을 만큼 마음껏 틀려봐라. 마구 시킵니다. 이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외워가지고 하겠다. 안 됩니다. 실제로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동사랑도 붙지만은 have pp도 이렇게 결합이 되고 과거 분사로만 새로이 시작하는 과거 분사 분사 구문이라고 그러죠.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구로 된 문장, 과거 분사 구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지 않게 될 것 같으면은 외워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BPP 이렇게 해서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동태는 한국인들 언어 습관으로는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공을 주어로 이렇게 공 같은 사물을 주어로 내놓는 경우가 잘 없어요. 사실 이 그림만 보더라도
내가 공 찼으면 그만이지. 공에 대해서 못하러 얘기할 거냐. 사실 공이 차라고 있는 거니까 공을 못하러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은 이제 주어가 사물이냐 이런 식으로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걸 좀 가려요. 사물 사람을요.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 이거를.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 사물 안 가립니다. 공이 이제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이 동작당한 거는 이제 was kicked 해가지고 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공을 이번에는 조금 의인화 시켜 보겠습니다. 이거를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의인화 시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람으로 만들어 보게 될 것 같으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I was kicked 이 형태가 되겠죠. 이거 해석해라 할 것 같으면 나는 찾다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was부터 먼저 인식을 해서 다시 해보세요. 나는 였다. 그 다음에 kicked. 이거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해라. 영어가 영어 주어가 사람 사물 안 가리니까 이것도 상관없다. 그대로 해라. 나는 였다. 그 다음에 억지로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차여진 합쳐서 어떻게 되느냐. 나는 차여진 였다. 합쳐라. 차였다. 이렇게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거를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BPP 이렇게 해서 많이 하게 하는 거가 되는데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우리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랑 조금 다른 것 면 때문에 그래요. 이 형태를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쓰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이 과거분사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아내지만은 이거를 굉장히 어렵게 잡아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형태 수동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박사님이죠. 김 박사님께서 이제 로버트 태권 V를 만드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업적 중에 하나가 로버트 태권 V를 만든 거죠. 김 박사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죠. 닥터 김 made 로버트 태권 V 이렇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은 김 박사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박사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태권브이라는 게 한 1000몇 톤 이렇게 되는 거대 로봇이 되는데 기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는 김 박사님이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이 태권브이의 재원, 성능, 옵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겁니다. 태권브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게 되겠죠. 태권브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 같으면 이 뭐 기자나 뭐 쓰는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런 형태로 진행되게 될 겁니다. 태권브이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태권브이는 was made 만들어졌다. 이 꼭 글자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글자는 앞에서부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자는 앞에서부터 인식을 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태권브이는 was 였다 만들어진 였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극히 당연히 태권브이가 만들어진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랑 함께 윤 박사님이랑 같이 만드셨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바이 닥터 김 이 형태로 들어가 버렸다. 닥터 김 이 형태로 들어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이것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 그 김 박사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문장이 훨씬 나아요. 이렇게 잘 안 쓰게 됩니다. 이 형태를 우리는 made 있죠. 동사죠. 주어고 이제 목적어고 이게 동사고 이 동사를 이제 BPP로 만들고 이렇게 BPP로 내려오고 이게 주어로 가고 이게 b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by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수동태를 만들게 이제 기계적으로 만들게 하는데 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 형태로는 이해를 못했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또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랑 같다라고 저는 생각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안 시키고 그냥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의 뜻을 넣어가지고 이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한 개의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 문장은 이 위에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없고 차라리 이게 낫죠. 이게 훨씬 낫죠. 테큰 V was made. 테큰 V는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울트라 알로이 G, 울트라 알로이 V. 오브가 들어가 있죠. 이 오브가 들어가 있는 거는 울트라 알로이 V라는 이게 왜 나왔는지 하면은 테큰 V의 정확한 재원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초정밀 뭐 합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만 나와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울트라 알로이 V라고 한 겁니다. 이 오브는 울트라 알로이 V라는 합금의 성격이 이렇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울트라 알로이 합금의 성격에서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치사들에 대해 가지고 자주 쓰는 전치사에 대해서는 별도로도 한번 수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뜻없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최대한 원어에 가깝게끔 원어의 개념에 가깝게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마음 같아 가지고는 당장이라도 이 전치사들을 별도로 수업을 하고 싶은데 전치사들은 문장 안에서 그냥 해보면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낫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마땅치 않을 것 같으면 별도로 또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상황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어요. 마을에 눈이 펑펑 내리고 밤새도록 내렸더니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마을이 그냥 눈에 푹 파묻혀 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The town was covered. 마을은 덮여져 버렸다. was였다. 덮여진 상태였다. 덮여졌다가 됩니다. 이 뒤에는 당연히 눈이라는 재료로 덮여지게 되겠지요. 전치사 with 나왔죠. with는 어떤 재료를 부수적으로 동반시키는 그림입니다. 빨리 이 전치사들을 조금 별도로 수업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자, BPP 같은 경우에,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비동사 D랑 비동사랑 이렇게 연결되어서 뭔가를 뜻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have하고도 많이 붙습니다. have PP가 되어가지고 시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뿐이 아니라 뭐 과거 분사로 시작되는 구로된 문장, 과거 분사 분사 구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문장을 리딩을 하면서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지금 BPP는 요거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have PP는 이어지는 시제편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편은 내용이 조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편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